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변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사과를 그냥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장을 더 답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사과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생으로 드시는데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사과 속 팩틴은 단단한 세포벽에 갇혀 있어서 우리 장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딱딱한 섬유질만 남아서 장을 더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껍질째 이렇게 익혀 먹으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장에 찐득하게 붙어있던 노폐물들이 한 번에 밀려 나오는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과의 팩틴은 열을 받는 순간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더 놀라운 건 껍질째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데 정작 팩틴이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껍질이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와 함께 구우면 장내 유익균까지 늘어나면서 배변 활동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장이 차가운 분들은 아무리 섬유질을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찬 음식은 장 운동을 둔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따뜻하게 익힌 사과는 장을 따뜻하게 만들면서 연동 운동까지 활발하게 해줘요. 요즘 양치보다 배변이 더 고민이라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74세 이정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속이 늘 뭉쳐있는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침마다 사과를 꼭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변이 계속 단단하고 배가 늘 무겁다는 거였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까 사과를 껍질째 드시긴 했는데 차갑게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사과 1개 반 정도를 꾸준히 드셨는데도 변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만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조금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생으로 먹는 대신 껍질째 따뜻하게 끓여서 차로 드시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사과차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는 사과를 얇게 썰어 약불에서 살짝 구워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배가 한층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사과차를 마시고 나면 30분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3일에 한 번 겨우 나왔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나온다고 기뻐하셨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여기 8세 박명수님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이 안 되셔서 배가 항상 빵빵하게 부어 있었거든요. 생사과도 드시고 바나나도 드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한테는 좀 더 강하게 접근했어요. 사과를 껍질째 물과 함께 푹 끓여서 하루에 2번씩 드시라고 했고 저녁에는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팬에 사과를 구워서 호두와 함께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찬물이나 찬 음식은 당분간 완전히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장에 남아있던 묵은 변이 한 번에 쭉 빠져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내변을 보신다고 하세요. 두 분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과를 차갑게 생으로만 드셨고 열을 가하는 방법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익혀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77세 김윤희님은 평생 찬 것만 드시다가 따뜻한 사과차로 바꾸신 후 속쓰림까지 같이 나아졌다고 하셨고 65세 정혜수님은 물러가던 사과로 차를 끓여 드시고 변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과를 익혀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시간 그리고 조합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난 건강은 정말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과를 어떤 온도에서 몇 분 동안 끓여야 팩틴이 제대로 우러나오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껍질째 익혀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와 올리브유를 함께 써야 하는 특별한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장이 차가운 분들이 왜 아무리 섬유질을 먹어도 소용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장속 노폐물을 완전히 밀어내는 사과 활용법 6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따뜻한 사과차의 팩틴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과의 팩틴은 열을 받으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사과 상태에서는 팩틴이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팩틴이 물에 잘 녹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까지 쉽게 도달해서 노폐물을 흡착하고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과를 열 가공했을 때 팩틴 용출량이 생사과 대비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관찰한 사례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4세 이정호 님이 바로 그 예시예요. 생사과를 아무리 드셔도 변화가 없었는데 사과차로 바꾸신 후 일주일 만에 배변이 확연히 부드러워졌거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대충 4mm 정도 두께면 적당해요. 그 다음에 물 500ml와 함께 냄비에 넣고 약불로 20분 이상 끓여주시면 됩니다.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살짝 끓는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나 대추를 과하게 넣지 마세요. 사과 자체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당분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하게 우려내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시고 점차 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사과를 따뜻하게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장 건강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사과 껍질에 팩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껍질에는 장내 흡착작용이 강한 특별한 섬유질이 많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과 껍질의 식이섬유 농도가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 노폐물을 긁어내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28세의 박명수님은 처음에는 껍질을 벗기고 사과차를 드셨어요. 그런데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째 끓여서 드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장에 남아있던 묵은 변이 완전히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껍질에 강력한 섬유질이 장벽에 붙어있던 노폐물까지 말끔히 제거한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사과를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째 썰어서 익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껍질의 상처가 너무 심하거나 멍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시면 돼요. 평소 사과 껍질을 어떻게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올리브유를 곁들인 사과. 부위에 놀라운 효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과만 구우면 안 되고 반드시 올리브유와 함께 부어야 해요. 왜냐하면 올리브유에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스페인 식품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폴리페놀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팩틴과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변비 해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70세 김화영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복부 팽만감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배가 항상 빵빵해서 옷도 제대로 입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를 올리브유와 함께 부어서 꾸준히 드신 후 복부 팽만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장내가스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4mm 정도 두께로 썰어서 팬에 올리브유 2큰술 정도를 두르고 약불에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을 5분 정도 구운 다음 뒤집어서 다시 3, 4분 정도 더 구우면 돼요. 사과가 부드러워지고 살짝 노릇노릇해지면 완성입니다. 주의할 점. 기름을 과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쓰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2큰술 정도면 충분하고 센 불로 구우면 올리브유가 타면서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약불로 천천히 구우세요. 사과를 구워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한번 맛보시면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라실 거예요. 네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구워야 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장내 지질흡수를 낮춰서 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배변 횟수가 현저히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장 점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실제 사례로는 65세의 조은정님이 계세요. 이분은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을 못 보셨어요. 그런데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부어서 드시기 시작한 후 변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본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정도, 대략 5, 6개 정도 준비하세요. 너무 크면 잘게 부수고 사과와 함께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서 약불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사과보다 먼저 익으니까 사과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후에 견과류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턱힘이 약한 분들은 견과류가 너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해요. 견과류는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냥 간식으로만 드셨다면 이제는 사과와 함께 구워서 드셔보세요. 5번째, 장이 차가운 사람에게 특히 좋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장이 차가우면 운동이 둔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따뜻한 음식은 강온도를 올려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위장기능 연구를 보면 체온이 2도만 올라가도 당 운동 속도가 20% 이상 빨라진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40도 정도의 따뜻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77세 김윤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찬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찬물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변비가 심해지고 속도 자주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사과차로 바꾸신 후 속쓰림까지 같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사과차를 하루에 한 잔, 식사 전에 따뜻하게 마시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해요. 입에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주의할 점은 장염이 있거나 위장이 예민한 상태일 때는 너무 뜨겁게 마시는 걸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 음식을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장이 차가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6번째, 묵은 사과도 활용할 수 있는 장 청소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조금만 물러지거나 상하면 바로 버리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수분이 조금 빠진 사과라도 열을 가하면 펙틴이 오히려 더 잘 우러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열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성분 용출량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펙틴이나 식이섬유 같은 성분들은 열을 받을수록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물러진 사과는 오히려 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누급굿의 정혜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사과를 많이 사두시는 분이셨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 다 드시기 전에 사과가 물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버리는 게 아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러가는 사과로 차를 끓여서 드시라고 했더니 변비가 말끔히 나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먹기에는 애매하지만 완전히 상하지 않은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과 함께 30분 정도 푹 끓여주시면 진한 사과차가 됩니다. 물러진 사과일수록 우러나는 시간이 빠르니까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곰팡이가 피었거나 완전히 부패한 부분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멀쩡한 부분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과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사용하지 마세요. 집에 남은 사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버리지 마시고 차로 끓여서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6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이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확장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자세한 활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사과차를 꾸준히 마시는 루틴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이섬유는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섭취해야 장내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과음이나 과식을 한 직후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흡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술 드신 다음 날이나 과식한 날에는 사과차 효과를 제대로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사과차를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거나 저녁 식사 시시간 후에 마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을 추천해요. 원복 상태에서 따뜻한 사과차를 마시면 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하루 리듬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본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정해보세요. 두 번째, 사과 구이의 적정 온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익히려고 센 불로 구우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센 불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어서 펙틴이 제대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올리브유도 탈 수 있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약불조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과 내부까지 균일하게 열이 전달되면서 펙틴과 다른 영양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최대한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도 열에 의해 더 활성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스레인지 기준으로 가장 약한 불에서 시작하세요. 처음 5분은 정말 약하게, 그 다음 5분은 조금만 불을 높여서 중약불 정도로 구우시면 됩니다. 총 10분 이상은 천천히 구워야 사과속까지 완전히 익어요. 집에서 약불 조리를 자주 하시나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견과류 양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도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포만감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다른 음식 섭취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정량만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데 정말 좋은 역할을 해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산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식이섬유가 변의 부피를 늘려서 배변을 촉진시켜주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손바닥으로 한 중 정도예요. 호두라면 4, 5개, 아몬드라면 10, 15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사과와 함께 구워 드시기에도 충분하고 영양적으로도 과부족이 없어요. 실천할 때는 견과류를 미리 하루 분량씩 나눠서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매번 양을 재는 번거로움도 없고 과다 섭취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견과류 적정량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 사과 세척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껍질째 드실 때는 세척이 정말 중요해요. 사과 표면에는 농약 잔여물이나 왁스, 그리고 각종 미세한 이물질들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칠게 닦으면 사과 껍질이 벗겨지면서 정작 좋은 성분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세척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사과가 빨리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사과를 2, 3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표면의 이물질들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요. 그 다음에 흐르는 찬물에서 부드럽게 문질러가며 헹구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살살 돌려가며 닦으시면 돼요. 세척이 끝나면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보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평소에는 어떤 방식으로 과일을 세척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척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장이 민감한 말의 대체 섭취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한 날에만 장이 특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잠을 못 잤거나 몸이 피곤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날에는 평소처럼 사과고기를 드시면 오히려 배가 더 아프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특히 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부드러운 형태의 사과차만 드시는 걸 추천해요. 사과를 더 오래 끓여서 진하게 우려낸 차를 미지근하게 해서 조금씩 천천히 마시시면 돼요. 기름은 전혀 사용하지 마시고 견과류도 당분간 빼시는 게 좋아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장이 예민한 날에는 사과차만 먼저 며칠 드시고 상태가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사과, 두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이 예민한 날에는 주로 어떤 음식으로 조절하시나요? 각자만의 방법이 있으실 텐데 사과차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과 사과, 섭취 시간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장에서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밥을 드신 직후에 사과를 먹으면 탄수화물과 과당이 섞이면서 가스가 생기거나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조절해서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적절한 간격을 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은 식후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사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드신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사과가 들어가니까 서로 방해하지 않아요. 특히 따뜻한 사과차는 식후 2시간 정도에 마시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줘요. 또 다른 방법은 식사 30분 전에 미리 사과차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 운동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소화가 더 잘 돼요. 평소에 식사와 과일을 함께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한 섭취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식이섬유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평소에 식이섬유 섭취가 적었던 분들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 사과 1개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부위로 드시거나 해서 하루 총량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과차와 사과구이를 둘 다 하루에 드시고 싶으시면 사과 반 개씩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차로 드실 거면 두위는 하지 마시고 부위로 드실 거면 차는 하지 마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사과를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과하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속 노폐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사과가 변비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생사과만 계속 드시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핵심은 열을 가하는 거였어요. 생사과 상태에서는 팩틴이 단단한 세포벽에 갇혀 있어서 우리 장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과를 끓이거나 구우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팩틴이 3배 이상 많이 우러나온다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도 확인했죠. 그래서 따뜻한 사과차나 사과구이가 생사과보다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껍질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식이섬유 농도가 과육보다 5배나 높아요.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껍질에 있는 강력한 섬유질이 장벽에 붙어있는 노폐물까지 긁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올리브유와의 조합이었어요.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폴리페놀이 증가한다는 스페인 연구 결과처럼 사과와 올리브유를 함께 구우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변비 해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까지 추가하면 식물성 스테로 효과로 장 운동이 더욱 활발해져요. 특히 중요한 건 장이 차가운 분들이었어요.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도 확인됐듯이 체온이 위도만 올라가도 장 운동이 20% 빨라져요. 평생 찬 음식만 드시던 분들이 따뜻한 사과차로 바꾸신 후 속쓰림까지 해결되신 사례들을 보셨죠? 마지막으로 묵은 사과도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수분이 빠진 사과라도 열을 가하면 팩틴이 오히려 더 잘 우러나온다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생사과만 드시면 딱딱한 섬유질이 장을 더 막을 수 있어요. 찬 음식을 계속 드시면 장 온도가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소용없고요. 그리고 무작정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식사 직후에 사과를 드시면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장이 가벼워지고 배가 편안해지면서 하루 리듬까지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게 되고 복부 팽만감도 사라져요.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개선되면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도 함께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걸 3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사과차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썰어서 물과 함께 20분 끓인 차를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단 하루만으로도 장운동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평소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차로 바꾸는 거예요. 찬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당분간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체해보세요. 장운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동운동이 활발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사과를 구워서 드셔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올리브유 2큰술에 사과를 얇게 썰어서 약불로 10분 정도 구우면 맛도 좋고 효과도 뛰어나요. 여기에 호두 몇 개 추가하시면 더욱 좋고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본인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이라도 꼭 시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 건강을 더욱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잠자는 자세가 장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변비 없이 사는 분들의 공통된 아침 루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만드는 장 건강 차 레시피도 공개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직접 시도해 보신 후 변화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